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나는 그대가 사람 부자면 좋겠다. 첫째,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는가? 길을 걷다가 혹은 계단을 오르다가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휘청거리며 넘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 옆에서 누가 붙잡아 주기만 해도 넘어지는 정도가 다르다. 머리가 깨질 수 있을 만한 것도 무릎만 살짝 까지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 아파서 주저앉아 있어도 일으켜 세워주는 팔이 있으면 금세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혼자서도 다시 일어날 순 있다. 하지만 그만큼 더디고 힘들다. 간절히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는 이 없다면 그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그래서 나는 돈이 부족해도 사랑이 많은 삶이, 돈이 많아도 쓸쓸한 삶이 더 좋다. 그렇기에 재물 부자보다 사람 부자로 사는 인생이 훨씬 값지다고 믿는다.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도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는 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삶이다. 삶의 각 시기마다 겪어야 할 사람의 총량이라는 게 있다. 이때 관계의 너비를 그리고 깊이를 다채롭게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 보는 안목이 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이 고달파질 수도 있다.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니 말이다. 죽을 때까지 사람 만나는 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어느 구름에 빛이 들어있을지 모를 뿐더러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자신과 마주했을 때 삶의 고개를 오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살아갈 날 동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인연을 차곡차곡 쌓아보자. 단언컨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의 귀함과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을 위해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인맥보다 인연으로 먼저 만나라. 살아가면서 어떤 때 인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대개는 좋은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른바 경제적인 맥락이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보다는 술 한잔하고 싶은데 마땅히 불러낼 이가 없을 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이 필요할 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진다. 사실 스스로에게 경쟁력만 있다면 뛰어난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로나 공감을 선뜻 내주는 인연은 생각보다 찾기 힘들다. 인맥의 한자어 풀이를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을 찾을 수 있다. 인맥은 사람인, 줄기맥의 합성어로 여기서 맥자는 맥박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글자이다. 맥박이 무엇인가? 심장 아닌가? 그러므로 인맥은 사람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우는 인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진심으로 다가가 사람의 마음을 덮이는 것. 우리는 이 말의 어원에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로 만나든 인맥보다 먼저 인연으로 만나라고 말한다. 설사 도움을 받거나 목적이 있어 다가가더라도 일회성의 만남으로 끝내지 말고 이 생에서 알게 된 귀한 인연으로 다가가라는 뜻이다. 작은 마음가짐이라도 그것은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라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한두 번 보고 마는 사이로 끝나느냐, 아니면 오래오래 길게 가는 인연으로 이어지느냐를 갈리게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겪어보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되 진심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한 그루의 나무를 대하듯 넉넉함과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필요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한 인연들을 내 삶에서 뽑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빼고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자는 것이다. 사람을 덮이는 따스한 마음, 그것만은 꼭 품고 걸어가면 좋겠다. 셋째, 이런 사람 평생 가져가라. 어떤 사람이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또 가져가야 할 사람일까? 첫 번째를 꼽는다면 필요할 때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성장에는 크게 배움이나 진로처럼 커리어 측면의 성장이 있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대인관계 측면의 성장이 있다. 그런데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자라온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웬만한 자존감과 긍정 없이는 그러한 마음 씀씀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서로 간에 일어나는 서운함이나 갈등, 그리고 박탈감처럼 불편한 감정도 현명하게 대처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먼저 웃는 사람이다. 거울을 떠올려 보자.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먼저 다가가 환하게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비로소 웃어준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상대가 먼저 와서 인사를 건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다. 누구든 타인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방어벽을 쌓는다. 그런데 이런 벽을 쌓지 않으면서 먼저 다가올 줄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사람이라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를 진실하게 묵묵히 응원해 줄 것이다. 나를 성장시키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이들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운이다. 그러니 내 귀한 사람들 절대로 놓치지 말자. 넷째, 작게 주면 크게 오는 이상한 법칙. 주는 사람은 베푼 것으로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을 끝내지만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을 끌어안고 산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랄 수 있는 티켓이 기부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안 주고도 못 베기는 사람을 치고 불행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도움을 받은 주변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베풀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넌 이거라도 해라 라는 나눔의 뒤끝이다. 제대로 된 기부의 철학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다. 그러므로 기브 앤 테이크는 어느새 기브 앤 해피가 된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품어보면 어떨까? 베푸는 쪽이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면 우주가 그것을 기억해 어떤 식으로든 베푼 사람에게 행운을 내려준다. 그리고 그 행운은 돈이나 재물일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완성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타인과의 교류 없이 혹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살찌워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명언입니다. 끝까지 함께할 떠오르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나요? 힘들 때 내 곁에 남아주는 따스한 네 사람들 놓치지 마시고 좋은 관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